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 네. 현안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그 북한 비핵화 방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공약집을 보면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가 언급돼 있던데 이건 어떤 네네. 의미인가요? 거기서는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라고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CTR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한 비핵화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CTR과 관련돼서 이전에는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 부분과 연결시켰던 적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CTR을 적용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경제와 안보를 상호 스위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기부터 최종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군수적으로 사용됐던 이런 핵 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데 비용을 대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비핵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CTR은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에 사용했던 넌루가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CTR을 다시 한번 한반도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핵 능력을 동결하고 감축한 뒤에 점차 해소하는,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더라고요. 네네. 조금 전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그 북핵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 CTR을 사용을 했던, 아니면 우리가 그전에 육자회담을 통한 그런 합의문을 통했던, 기본적으로 방향은 다 똑같아요. 예. 3단계 해법을 통해서 초기에는 전부 다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불능화 조치를 여기서 이제 사실상의 실질적인 무기수를 줄이는 이제 감축, 통제 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최종 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그 부분의 강조와 이 앞에 초기 진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이 동결과 관련돼서 어떤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의 논의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 이렇다 할 북핵 정책이 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좀 몇 번 있었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위기 관리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그 방송에서 보셨듯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시급한 사안으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이란 문제. 사실상의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지금 최상단에 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의 북한 핵 문제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측면이 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그 대북관계 핵법 중에 한반도 평화 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한다 이런 네네. 내용이 있던데요. 좀 네네. 말이 어렵습니다. 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가 한반도가 정전 체제인 거죠. 정전 협정에 기반한 이 정전 체제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풀려고 하니 결국에는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지금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뭐 사자, 뭐 육자 뭐 이런 말씀도 네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핵 협상 진전에 따라서 남북 미중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반도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남북 미중 러일 육자 협력도 가동하겠다 이런 방안도 네네. 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보면 주변국을 모두 좀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사자회담을 했던 게 1997년이에요. 그리고 육자회담이 가동됐던 게 2003년부터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게 2009년인 거죠. 예. 그 기간을 보면 다 김정일 체제 하에 북한의 핵 능력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자회담, 육자회담 그런 걸 통해서 평화협력으로의 전환,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부분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북한 비핵화를 추구를 하려고 했었죠. 예.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리고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러한 전략적 경쟁 구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협력적 관계였기 때문에 대북 제재라든지 대북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조가 잘 되어졌던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고 핵무기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단계인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의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협력을 해야 될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강화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고 예. 또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협력적이진 않은 거죠. 또 더군다나 북한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공고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북한 핵 문제에 따른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어떻게 보면 주요 창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자와 육자의 그런 협력의 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전략 환경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점진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좀 난관이 좀 있어 그렇죠. 보입니다. 자, 앞서 뭐 저희가 기자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9.19 군사합의 정지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라는 네네. 소식이죠. 앞으로 복원되면 우리 네. 군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복원된다라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복원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부분 중단, 그다음에 전면 중단이 된 그 배경을 보면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 폐기 부분과 관련돼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한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을 시킨다라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해서 9.19 군사의 그런 복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땐 이미 그 전 단계로 북한과의 그런 대화가 있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 부분을 중단하고 다시 이거를 이행할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됐을 때 그때 9.19 군사합의의 복원의 문제가 이슈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 복원도 그렇고 앞으로 뭐 평화 체제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북한의 호응 여부가 참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은 이미 지금 적대적인 그 남북 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올해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 짓는 해고 9차 당대회가 내년이 개최되는 해로서 예. 적대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8차 당대에서 제시했던 각 분야별 목표 달성을 하는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동안 남북 간에 뭐 여러 번 대화가 있었지만 군축 회담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좀 얘기가 없었다고 없었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북한은 군축이라는 거를 제안을 항상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제안을 한 거는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전 목적으로 군축 회담을 제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그런 군축 회담을 하자. 그리고 이런 군축회담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서 하자라고 했을 때는 북한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은 군축회담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과 뭔가 대화 모드를 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정부에서 대화의 문을 열려면 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보면은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통합, 실용, 그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이제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화적인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통합
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역대 정부별로 특히 대북 통일 정책에서는 선호하는 정책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좀 밀어붙여야 네네.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를 위해 이제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요. 계속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남남 갈등,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돼서는 좀 남남 갈등이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면은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통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정부에서는 평화를 강조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이제 통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일과 평화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전개 발전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평화 따로 통일 따로의 그러한 논란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러한 그 프로세스 하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국민적인 공감대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새 정부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